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지능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정의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생명체의 대부분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을 기계에 부여한 것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둑에서 기계가 인간을 압도한 것은 2016년의 일이지만 체스에서는 그보다 20년 전인 1997년에 이미 기계가 인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IBM의 딥블루라는 이름의 슈퍼컴퓨터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흔히들 딥블루가 인간을 상대로 승리한 인공지능의 대명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딥블루는 12수 앞까지 모든 가능한 경우를 조사함으로써 다음 수를 결정합니다. 보통의 인간 고수는 10수 앞까지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하죠. 사실 딥블루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을 통해 새로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경우의 수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뒤져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의에 따르면 지능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럼 바둑에서 인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알파고는 어떨까요? 바둑은 체스보다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알파고에서는 바둑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 고수들이 바둑돌을 놓는 위치들을 미리 학습한 다음에 새로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느 지점에 다음 수를 놓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한지를 알아냅니다. 탐색해야 하는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알파고는 딥블루와 달리 학습에 의해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계에 지능이라는 단어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지난 몇 년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키워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물론이고 연결, 사이버와 현실의 융합, 사물인터넷과 같은 용어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1차 산업혁명, 전기동력 대량 생산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컴퓨터 제어 자동화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품, 설비,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하면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생산을 통제하는 주체가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해 인간이 대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기계 스스로가 생산을 통제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비단 생산 현장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많은 일자리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과연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살아생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자주 경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인공지능은 스스로를 개량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반면 인간은 생물학적 진화 속도가 늦어서 인공지능과 경쟁할 수 없고 대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스티븐 호킹 박사나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는 현재의 인공지능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인공지능은 소위 말하는 강인공지능 혹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본 틀 안에서 인간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지능을 의미하고, 강인공지능은 그 구조와 학습 방식마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고는 가로 세로 각각 19줄 위에서 진행하는 바둑의 룰에 따라 학습에서 인간을 뛰어넘었는데, 만약 오늘부터 바둑의 룰이 바뀌어서 가로 세로 각각 21줄 위에서 대국을 진행해야 한다면 알파고는 스스로 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프로그래머가 바둑의 바뀐 룰을 알파고에 입력해야 하고 새로운 룰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야 하죠. 알파고는 약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운전기사, 텔레마케터와 같은 여러 전통적인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아무리 우수한 인공지능이라도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최적화된 인간의 자연지능의 놀라운 상황인지 능력과 직관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비교할 때 훨씬 적은 데이터로 훨씬 적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더 우수한 인식, 추론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인간지능은 인공지능보다 더 효율적이지만 인공지능은 이론적으로 무한한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확장성과 컴퓨팅 능력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인공지능은 많은 새로운 분야에서 우리 인간을 능가할 것이고 인간만이 영유해왔던 영역들을 빠르게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간의 영역을 점차 대체해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인간에게도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할 미래 세계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